대치동 키드님은 16년 동안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막 투자하면서 지내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월부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더 생활에 밀착된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시기가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조금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서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시기고 네. 집을 갖고 전세를 놔두시는 분들은 지금 역전세 때문에 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좀 보고 있는 시장은 일단 약간 바닥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가장 최저가를 바닥이라고 한다면 최저가는 이제 지나갔고 추세적으로 상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바닥을 찍고 나서 한 2개월 정도의 어떤 이제 반등하는 그림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 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다들 어떤 선행 데이터, 그러니까 예측 데이터 상에서는 뭐 바닥이다 아니다에 대한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하락장에서 가장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실거래가이거든요. 왜냐면 실거래가가 그 현재 그 상황에서 매수와 매도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승장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보다는 이제 호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지만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보다는 실거래가를 아무래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려가는 그 사이클이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그 국토부의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은 12월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 그림이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고 수도권은 1월 그 다음에 광역시는 2월에 바닥을 찍고 3월에 고개를 약간 쳐들었고요.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림은 안 보이고 있어요. 3월 데이터까지는. 근데 이제 약간 흐름상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이제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나와서 이제 쇠퇴장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좀 생소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는 급등해서 이제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시기, 이제 가격이 계속 매월 저가를 갱신하는 시기를 이제 쇠퇴장이라고 했었고, 그 쇠퇴장의 특징이, 그러니까 거래 절벽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속절없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쇠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면은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갔고요. 예, 올해 1분기에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바닥장의 국면이 아닌가. 바닥에서 뭐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아직은 상승 추세라고 보기에는 좀 더, 느낌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바닥은 이제 찍고 가격적으로는 좀 하한가에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안정기로 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쇠퇴장 지나서 이제 바닥장 하향 안정화가 돼가지고 상승 추세는 아니나. 그렇죠. 네. 뭐 사람들은 반등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일종의 회복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닥장 다음에 이제 회복장이 될 텐데. 지난 금융위기 때로 따지면은 16년 한 15에서 17년 사이 그 정도가 이제 회복장이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7년부터 이제 20년 상반기까지를 이제 성숙장이라고 저는 좀 봤었고 20년 6월 이후에 이제 임대차 3법 들어가고 이후부터 이제 22년 상반기까지를 이제 급등장이라고 저는 좀 봤었는데요. 아직 이제 회복장 시기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불안 요소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 회복장이라고 말할 만한 뭐 실거래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될까요? 아직은 수요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조금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거의 한 16년을 이제 부동산 투자 해오셨잖아요. 네. 네, 16년 동안을 봤을 때 지금 시기랑 가장 비슷한 시기는 언제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장의 그림은 사실은 금융위기장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원인이 좀 다르거든요. 금융위기하고는. 그래서 오히려 IMF 때의 어떤 V자 반등장의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짧게 보면 한 2010년에서 11년 정도의 약간의 반등했던 그런 정도의 분위기랑 그 분위기보다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오히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그때는 이제 데드킷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상승장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보다 좀 더 그 열기가 높았어요. 예, 왜냐하면 상승률이 그때 월간 매매 상승률이 1%가 넘었었거든요. 그 짧은 기간 한 2-3개월 정도에.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과열된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급등장에서 한 7-8개월 정도가 1%가 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대로 다시 재현됐다는 느낌이 그런 상황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보는 느낌은 2009년, 2010에서 11년 정도의 그런 분위기보다는 2015년, 14, 15년 정도의 분위기에 15년 정도 분위기에 더 맞지 않을까. 15년 정도?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데드킷 이후에 이제 장이 가라앉고 나서 이제 약간 반등의 이제 시점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심각한가요? 아니면 조금 나은가요? 그 투자 분위기로 봤을 때. 약간 단어로 따지면 금융위기 때는 길고 지루하게 라고 하는 지금은 짧고 굵게 예. 그런 느낌, 뭔가 좀 압축돼서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위기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퀀스들이 좀 짧게 타이트하게 그냥 딱딱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느낌 같아요. 마치 압축 파일로 딱 압축해 놓는 듯이. 정보의 흐름이 빨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인의 결과가 원인이 좀 다르거든요. 예.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공급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솔직히 공급 이슈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금리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때는 사실 금리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갔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돈이 더 풀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 2011년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돈이 풀려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돈이 쪼그라들었던 시기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금융위기 때 다시 데드킷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 너무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쪼그라든 상태에서 돈이 풀려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반등장이 들어갔지만 근급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특히 수도권 공급이 엄청 많았고 그 중에서도 대형 평수의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대형은 사치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사는 거잖아요. 일단은 9평이 목표잖아요. 대부분은. 서울 수도권은 특히 9평이 목표고. 뭐 84. 예. 네. 뭐 지방은 뭐 한 30평대 이상에서 더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서울 수도권만 보면은 9평이 생애 거의 대부분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제고, 그 이후에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사치제로 가는 건데, 금융위기 때는 이제 대형의 미분양 중에 60%가 대형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예. 근데 지금은 미분양 중에 70%가 9평이에요. 예, 80%가 9평인가? 그 얘기는 시장이 풀리면 다 가장 먼저 찾을 평형들이 지금의 공급이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절대 수 자체로도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은 공급량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절반 중에서도 9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리고 그 절반에 되는 미분양 중에서 서울 수도권은 거의 없고 사실은 대부분 지방이거든요. 예. 근데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분양의 많은 수가 서울 수도권이었고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의 어떤 하락장은 사실 공급 이슈는 저는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몇 이제 공급이 몰린 뭐 대구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뭐 3만 원을 더 만들겠다고 하는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하락장의 이슈는 공급이 아니고 금리다. 결국 수요의 문제다. 예, 수요가 쪼그라든 이유는 공급이 아니라 금리 때문이고, 예.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도 수요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예전에는 이제 국평 말고 좀 대형 평수들이 많았어서 공급이 많았던 게 지금과 좀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좀 낮아지고 수요가 좀 풀리게 되면 굉장히 해소될 수 있는 공급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외딴 섬에 지어지는 아파트야. 그건 상품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뭐 웬만한 데에서는 금리가 이제 내려가고 금리가 뭐 3%대나 뭐 이렇게 내려가면 다 이제 수요가 찾아 들어갈 그런 곳들이죠, 사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 얘기를 해주셨고 방금 대충 키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장은 좀 짧고 굵은 장이다. 좀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되게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뭘 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좀 타이트한 이 상황들을 키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이클 상으로 보면 지금은 안전 마진이 있는 시기죠, 확실히.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지만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왜냐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에서 돌아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랑 같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높낮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쪼그라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음 상승장이 됐을 때는 이제 지금 상승장의 정고점 이상은 올라갈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락장은 정고점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정고점보다 떨어져 있는 만큼이 안전마진일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상으로는 사는 게 유리하겠죠. 예.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급등장에서 1억을 갖고 있던 사람은 서울 수도권을 사기가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금액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정책적으로도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분양권 규제라든가 대출도 좀 잘 안 나오고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로 사고 싶어도 못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을 가지고 서울 분양권도 살 수 있고 수도권 분양권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광역시 분양권도 살 수 있고 뭐 인천이나 예.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중소도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얘기는 같은 돈을 가지고 더 양질의 자산을 살 수 있는 시기가 하락장이니까 예,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지금은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한 좋은 자산을 이제 매입하기에는 이제 괜찮은 시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근데 이제 아까 수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막 아직까지 뭐 물론 이제는 조금씩 급매물도 소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다시 뭔가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사겠다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지만 시장을 떠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안 하겠다도 있지만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당분간은
이거 심적으로 이제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당분간은 이제 보고 싶지 않다. 예,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도 어디는 사지 말라 그러고 어디는 사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혼란스러워요 예, 지금. 예. 그리고 어디는 다시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 주장이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쵸. 사라고 하는 쪽도 주장이 합리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은 한 방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급등장에서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봤죠. 그쵸. 다 올라간다고. 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 돈 복사한다는 얘기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죠. 예. 넣어놓으면 갑자기 예. 돈이 돈 낳는다고. 예.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인 끝까지 이제 하락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의심을 자기의 믿음에 의심이 갔던 시절이 급등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한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분산된다는 얘기죠. 예, 총 수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수요가 뭔가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애매하게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게 데이터라도 나오는 게 2020년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서울이. 그렇죠. 예. 서울은 절반 정도 됐고 지금 지방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 혹은 절반의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은 것만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좋은 것만 올라가는데 그 옆에 좀 덜 좋은 거는 이제 못 보고 있는 거죠. 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거주들은 차선을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모든 측면들이 좀 제일 잘 맞아 떨어지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면 이제 이익만 보면 되니까 예. 요게 너무 비싸다, 요거 싸다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저평가를 자꾸 찾잖아요, 투자자들은. 근데, 차선책들을. 예, 차선책들을. 근데 실거주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지. 예. 내가 헬리오를 사고 싶었는데 여기 너무 비싸. 그렇다고 옆에 길 건너서 가락시장역 길 건너서 옆에 걸 안 본다는 거예요. 네. 예, 이거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어디서 돈을 더 구해가지고 더 구해서 그걸 차라리 이걸 사던가 산다. 아니면 작은 평수라도 사던가. 난 어떻게든 헬리오 예, 키를 갖고 싶다. 30평을 못 사면 25평이라도 사던가. 어떻게든 들어가고 예. 싶다. 그러니까 미련 아니면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다던가. 미련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네. 실거주. 예, 지금은 투자자가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실거주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하고 미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나 송파 일부 지역들 아니면은 뭐 마포의 일부 지역들은 이제 정권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예, 뭐 전에 1월, 11월, 12월 기준으로 안전마진 30% 있었던 것이 지금 10%도 안 되거나 정고점에 거의 다 달았거나 호가는 정고점을 넘었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괴리가 있는 거죠.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그 뭐 송파, 강남 얘기해 주셨으니까 송파, 강남 막 대장 아파트 올라가면 이제 부동산 짧은 지식으로는 네. 대장 아파트 올라가면 그 다음 아파트 따라서 올라가고 그 네. 다음 아파트 따라서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서울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승장이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럼 이제 상승장 시작인 건가요? 이제 반등장이 다시 시작된다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아 수요가 총 수요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3명이 지금 시장에 있어요. 그럼 3명은 요건 이제 제일 사고 싶은 거에 미련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급함이 몰려오죠. 이거 사고 싶은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계속 올라가니까 조급함이 느껴지는데 근데 딴 거는 아직 사고 싶지 않고 왜냐면 근데 4명, 5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차선을 이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게 이미 비싸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럼 차선을 선택하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차선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내가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차선을 생각했던 것들도 오르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이거라도 잡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갭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시기잖아요. 그냥 그런 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이제 늘어나야죠. 예, 그래야지 지금은 신축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옆에 길 건너 구축 아무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구축을 보려면 구축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죠. 예, 근데 지금은 총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내가 제일 맛있는 부대찌개 서 있는데 줄이 1시간이에요. 어휴, 그거 안 서죠. 고민되는 거죠. 1시간 기다릴까 말까. 근데 갑자기 옆에 집에도 줄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라? 근데 좀 약간 불안한데 이 집의 줄은 이 집으로 줄을 바꿨으면은 그래도 20분 만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땀 흘리기 전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뒤에 있던 사람부터 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 집도 되고 이 집만 불 켜져 있던 거 이 집도 불 켜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차오르는 게 이제 시장의 원리인데 네, 아직은 첫 번째 집에만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집까지 사람이 차는 수요가 이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첫 번째 집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이미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겠네요. 예, 네. 추세가 완연하게 바뀌었다. 근데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텅텅 비어 있는. 예, 나는 아직 지금 특히 이제 물건 갖고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 매도하고 싶은데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말이 다른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군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부대찌개집 그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부대찌개집이 첫 번째도 차고 두 번째도 차고 세 번째도 차는 그 시기가 언젠간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치동 키드님은 그 시기를 어떤 시그널을 보면 이제는 드디어 이제 집이 찰 때가 왔구나를 판단하세요?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실거래가에서 바닥 찍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서울은 12월, 수도권은 1월, 광역시는 2월인가 3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열차를 쭉 보면 전체 먼 그림으로 보면 열차가 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량에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다고 치면 총 그게 열량이 있으면 30칸이잖아요. 30칸. 근데 지금은 1량에 한 칸만 채워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량에 한 칸만 채워져서 여기는 웃돈을 줘도 지금 못 사는 상황이 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두 번째 칸을 보니까 그래도 두 번째 칸은 조금 싸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좀 덜 차가지고. 좀 덜 차가지고. 세 번째 칸을 보니까 RR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칸 못 보고 있죠. 근데 먼 그림에서 보니까 여기는 다 1량이에요. 맨 앞 칸이야. 뒤에 2, 3, 4는 아직 멀었어. 텅텅 비어 있어. 약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차 출발 못 하는 거네요. 기차 출발 못 하고. 이제 꽉 찰 때까지.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키즈님 얘기 들어보니까 키즈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실거래가랑 수요인 것 같은데 보통 막 부동산 얘기할 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키즈님이 금리를 좀 배제해놓고 수요와 실거래가를 판단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배제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금리, 공급 이런 것들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서 수요가 쪼그라드니까 수요가 부족하니까 매물이 늘어나서 매물이 늘어나니까 불안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내려서 가격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첫 번째와 끝 번째만 가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중간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공급은 보통 비탄력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수요는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예. 내가 그냥 안 사고 싶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있다가 돈을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면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금융 비용이 계속 나가지 뭐 않습니까? 이자 비용도 나갈 수도 예. 있고 세금도 나갈 세금도 거고.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는 시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확 쪼그라들지만 공급은 그만큼 쪼그라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안한 사람은 매도자죠. 네. 예. 그럼 이제 가격을 그래서 낮추는 가격을 거고. 낮추고 그게 이제 하락장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냥 금리도 결국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금리냐, 공급이냐, 아니면 그 제3자냐, 그거에 따라서 이번 하락장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지, 공통된 요인은 수요가 줄어든 거죠. 사실 금융위기 때도 수요가 줄어든 거잖아요. 이번 장도 수요가 줄어든 거고, IMF도 수요가 줄어든 거고, 결국은 다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건설사들 다 망한 것도 수요가 쪼그라들어서, 나는 이미 집을 다 지었잖아요. 지어놨는데.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못 팔고 금융 비용이 나가니까. 예, 결국은 모든 건 다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어떤 지역은 아직 안 올랐고, 어떤 지역은 올랐고, 어떤 분들은 오른다고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떨어진다고 하고, 네.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네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16년의 어떤 경험이 쌓인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런 장에서? 네. 대중하고 함께 가는 시점이 있고 대중하고 반대로 가는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할 때 뭐 대중하고 반대로 가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대중하고 같이 가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은 의견이 분분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닌 곳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회가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 네. 기회의 틈이 생긴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틈이 생긴다는 거는 내가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예,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을 만드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그 이익을 얻는 방식이 있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미래가 됐을 때 더 오른 가격으로 더 오른 가격으로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은 저평가된 걸 예. 미래에 오를 것이다 해서 사는 방식. 예. 아니죠. 지금은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지고 싼 가격으로 사서. 본 가격이 됐을 때 안전마진을 챙기는 시기라는 거죠. 오. 예. 그럼 본 가격이 되고 나서는 미래 가치를 보고 가야 되는 시기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쉽겠어요? 그게 더 쉽죠. 안전마진을 먹는 게 더 예. 쉽죠. 예. 왜냐면 천장이 보이니까.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기이고 그 시기가 가능한 거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 한 방향을 보고 있고 방향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는 틈이 있는 시기라는 이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할 게 아니라 그 틈을 찾아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시기가 오면 이미 정고점은 뚫어졌을 거고. 예, 넘어가는 시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는 없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디가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냐를 가지고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구안이 필요한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 뭐 호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뭐 입지가 되든 호재가 되든 그때부터는 선구안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구안이 사실 별 필요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안전마진이 있는 시기니까. 예, 뭘 사도 정고점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더더욱 좋은 거는 같은 돈으로 지금은 더 괜찮은 걸 살 수 있는 시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괜찮은 걸 산다라는 거는 온기가 좀 빨리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람들은 좋은 것부터 찾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의 어떤 이득을 볼 게 조금 더 사이클이 사이클이 빨리 오니까. 예, 사이클이 빨리 온다라는 온기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액션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들보다 빨리. 예, 남들이 기다릴 때 나는 이미 오른 가격으로 한번 팔고 또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요새 그 둔촌주공 때 막 처음에 오른 게 둔촌주공이 되자마자 헬리오가 오르고 뭐 고독이 오르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그 주변 난리 올랐잖아요. 났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온기를 가장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안전마진만큼 차 오른 거잖아요. 부근하겠죠. 예. 예. 그러면 나머지의 온기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 거 팔 때까지.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오른 가격으로 한번 팔고 강남 갈 수 있죠. 딴 거 할 수 있겠네요. 예, 강남 갈 수 있잖아요. 예, 1월에 사서 지금 팔고 강남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예. 뭐 양도세, 일반가세는 맞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자기 가진 돈으로 좋은 자산을 사야지 자기가 액션을 빨리 취해서 남들이 기다릴 때 한 번 더 옮겨갈 수 있는 시기니까 그런 점을 좀 그런 기회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구독자님들도 이제 슬슬 이렇게 혼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에 있는 틈을 노려가지고 빨리 액션을 취해야 또 사이클의 온기를 좀 빨리 맞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